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들썩이니까요.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 당장 나왔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우리도 통합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외쳤는데 네. 공감대가 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공감대가 저는 일반 국민한테는 상당히 이미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의 어떤 지지층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 상대에 대한 감정, 뭐 미움, 뭐 이런 예. 게 너무 커서 그런지 좀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이고 그다음에 그 모범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당의 도덕성이나 정치적인 어떤 도리를 회복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어땠습니까? 지도자면은요, 본인이 억울해도 국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했어요. 사법 리스크가 이 정도 오면은요, 그리고 자신의 측근이 그 정도 막 1심에서 유죄가 나면은 한 발 옆으로 비켜 섰습니다. 왜? 그게 당으로 전체적으로 전이가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팬덤 정치, 팬덤 정치, 패권 정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사무실로 찾아가 무슨 뭐 수박을 깨는 퍼포먼스를 해, 문자 폭탄을 보내, 그리고 또 모 유튜브가 그 모체인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개별적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매체의 특성을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기관 이름이 꽃 아닙니까? 아, 그걸 꼭 밝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꽃이라는 이름을 밝히는 순간 저 같은 사람 대답하겠습니까? 예? 아무리 안심번호로 한다 그래도 거기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곳인지.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요, 이미 공정성을 제가 볼 땐 잃은 겁니다. 당연히 이재명 그 강성 지지층 위주로 답변을 과대대표하고 과대대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지역에서 막 공격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 공천에서 솎아내려는 작업들을 지금 해요. 근데 당대표께서는 그거를 당연히 아실 텐데 보고받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그게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거이기도 한데도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팬덤 패권 정치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병립형은 굉장히 후진적이고 이런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동형으로 가자. 그래서 연동형이 지금 국민이 의석을 그만큼 늘리는 걸 싫어하니까 준연동형이라도 해보자 하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양당이 전부 다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근데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거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국민한테 약속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근데 이게 첫 번째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안 지켜요. 그러면 그 정당의 신뢰는 확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복하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냐 이제 문제인데 비명계 4명이 이제 최후 통첩 시한까지 못 박았지만 궁금한 건 그 이후거든요. 어떤 행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뭐 자막 나오네요. 윤영찬 의원이 뭐 불출마 또는 신당 참여 뭐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 그러는데 이달 말까지 시한을 정했는데 저는 그 뭐 헤어질 결심이라는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저 4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이독경 쇠기의 경일기죠. 안 받을 게 뻔하죠. 그러나 명분 쌓는 시간인 겁니까? 헤어질 결심은 했지만 헤어질 명분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어질 명분. 정치에서는 또 명분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들었던 둥지를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헤어질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략하게요. 네. 저분들 지금 명분 쌓기 한 이후에 그 이후의 행보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이상민 의원이나 그 이낙연 대표가 선도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이분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분들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심을 심어줬고요. 예. 이낙연 대표는 그냥 탈당을 우선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금 당장 신지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진정성은요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마지막에는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요. 어떤 결단이요? 그러니까 예. 이선으로 물러나는 예. 부분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친명 진영 쪽에서도 막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진심이라고 봅니다. 네. 전국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재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